로마 군대는 단순히 직접 전투에서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들을 설치하는 데에도 탁월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로마인들은 적을 약화시키고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함정들을 고안하여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군이 사용한 7가지 가장 무시무시한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들은 적에게 도망칠 길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티물리는 로마군이 설치한 함정으로 날카로운 철이나 나무로 만든 장애물을 지면에 박아 적군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거나 붙잡거나 부상을 입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티물리는 주로 징역로, 요새 주변 또는 적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전장 등 주요 통로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포위전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설치한 공성 방어시설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함정이 바로 스티물리입니다. 방어선 오른쪽에 스티물리가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함정의 주요 목적은 적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설치된 땅을 사실상 죽음의 덫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이 진격하려 할 때 날카로운 끝에 찔려 심각한 부상이나 평생 장애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스티물리의 목적은 단순히 부상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거나 징역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전술의 핵심에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인 릴리아가 있었습니다. 릴리아는 5점, 5개의 점이 마주보는 패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각 구덩이에는 날카로운 말뚝이 박혀 있었고 그 위에 떨어진 적군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릴리아라는 이름은 구덩이의 모양이 백합꽃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라틴어입니다. 이 함정은 보통 나뭇가지나 풀로 덮어 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적이 접근할 때까지 함정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뚝은 주로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일부는 독이나 오물로 코팅되어 치명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릴리아는 주로 로마 요새 주변 등 전략적 지역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성벽, 스코틀랜드의 안토니누스 성벽에서도 릴리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은 성벽과 기타 방벽 등 전체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지만 그 본질은 적군이 다음 한 걸음이 죽음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덫이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큰 심리적 충격도 안겼습니다. 그림에서 릴리아는 스티물리 앞에 일렬로 배치되어 치명적인 장애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시아 포위전에서 카이사르가 사용한 여러 방어책 중 하나로 갈리아군의 탈출이나 외부 지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치피는 특히 포위전과 전투에서 많이 사용된 함정입니다. 긴 구덩이나 도랑, 일반적으로 깊이 약 1.5m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는 보통 W자 형태로 만들어져 적의 이동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 구덩이 바닥에는 로마군이 날카롭게 다듬은 나뭇가지를 깔아 도전하거나 도망치는 병사들의 움직임을 크게 제한하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장애 도랑은 로마가 방어하고 싶은 지역이나 징역로에 전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야영지를 습격하거나 방어선을 뚫으려 할 때 병력의 움직임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치피는 깊은 구덩이와 날카로운 나뭇가지의 결합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냈고 적의 징역을 늦추고 심각한 부상을 유발했습니다. 그림에서 치피는 릴리아 말뚝 앞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요새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며 적의 돌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저서 갈리아 전쟁기에서 이 장애물의 효과를 자세히 기술하며 적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탁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의 징역을 늦추고 포위 시 요새를 보호하기 위해 물이 가득 찬 도랑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에서는 로마 방어선 앞쪽에 자리 잡은 물이 가득 찬 도랑이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정은 공격자의 움직임과 방어선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수중 장애물이었습니다. 도랑이 물에 잠기면 적은 건너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땅이 지늘기거나 습지일 경우 이동 자체가 더욱 위험해집니다. 또한 이동식 탑이나 경사로 같은 공성 장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단단하지 않으면 무거운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위당한 이들에게도 이 도랑은 도망을 시도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수중 장애물을 건너야 했기에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케르부스는 로마군이 요새 아래에 설치한 고정식 함정으로 적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려 할 때 큰 피해를 주거나 포로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함정들이 주로 날카로운 말뚝을 이용한 것과 달리 케르부스는 나뭇가지들을 엮어 일종의 그물이나 이동 장애물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구조물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가 적이 건드리면 자동으로 장치가 발동되어 나뭇가지들이 움직이며 병사, 말, 장비 등을 가두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케르부스는 발동 전까지는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함정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포위전에서 항상 세밀한 방어책을 구축했는데 케르부스 역시 다른 함정들과 함께 포위당한 도시를 둘러싸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요새 기슭에 설치된 케르부스는 다른 방어 장치와 함께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을 형성해 갈리아 수비대에게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했고 탈출과 지원군 접근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알레시아 포위전의 성공, 그리고 결국 로마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이 함정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을 따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영상의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트롭, 로마인들에게는 트리블루스 또는 무렉스 페르스라고도 불린 이 함정은 적군의 기병대 이동을 방해하고 전차 등 무거운 병력의 징역을 늦추기 위해 고안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보통 철이나 나무로 만든 3개의 날카로운 끝이 뻗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장에 전략적으로 흩뿌려 두어 적군이 쉽게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카트롭의 주요 목적은 적군의 말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3년 카르라이 전투와 같은 실제 전투에서도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함정이 넓게 깔렸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적의 중장기병이나 전차가 빠르게 돌진할 때 말발굽이 카트롭을 밟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의 움직임이 차단되고 기병대와 무장 전차의 기동성과 힘에 의존하던 적의 위협이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 베게티우스는 로마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전차를 쓰던 적을 상대할 때 카트롭을 활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트롭은 적의 말이 없으면 전차가 쓸모 없어지는 점을 이용해 로마군에게 결정적인 전술적 우위를 안겨준 훌륭한 함정이었습니다. 숨겨진 함정 구덩이 전략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지면에 큰 구멍이나 도랑을 파고 얇은 흙, 이끼 또는 자연 재료로 위장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적군은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그대로 빠져드는 구조였습니다. 서기 2세기 로마 군길이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투 중 하나였던 루구두눔 전투에서 상대군 지휘관 알비누스는 위장된 도랑을 이용해 로마군을 속였습니다. 알비누스는 자신의 부대가 흙으로 덮인 도랑까지 진격하게 했고 세베루스의 군대는 평지가 펼쳐진 줄 알고 방심한 채 진군하다 도랑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가 맞붙은 타누리스 전투가 있습니다. 사상우는 징역로 곳곳에 구덩이와 도랑을 파서 위장했습니다. 벨리사리우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돌진하다가 함정에 빠져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숨겨진 도랑은 적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그 전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쓰였습니다.